오늘은 GV-E1 카메라를 장시간 쓸 수 있는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FX30 세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요 GV-E1처럼 펜이 없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FX30, 저기 FX3도 있고, 그리고 요걸 찍고 있는 거는 S1H고 뭐 S5 마크2 요런 애들은 카메라 내부에 히트싱크하고 펜이 들어가 가지고 영상을 장시간 촬영해도 카메라가 과열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안에 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쓰다 보면 15분도 안 돼 가지고 과열 경고등이 뜨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촬영을 했는데도 한 20분 내외로 해가지고 과열이 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요 녀석을 하나 구입을 해서 대충 해결을 봤습니다.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7,000원 주고 구입한 펜 쿨러입니다. 여기 옆에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올리면 고속, 가운데가 정지, 아래로 내리면 저속. 아무것도 없어요. 펜만 두 개 달려 있는데 이걸 여기다 붙이니까 운이 좋으면 문제없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으면이라는 얘기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운이 나쁠 경우에는 촬영하다가 삐빅거리는 거예요. 이 펜이 돌고 있는데도 실내가 더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펜이 안 도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은 삐빅거리면서 과열이 떠가지고 카메라 녹화가 중지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 믿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로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치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걸로 어지간히 해결은 되긴 하는데, 요것도 저속으로 틀었을 때 2시간이 한계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펜 돌아가는 소리가 요 마이크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상식이죠.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펜을 안 쓰고 장시간 촬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닌자를 사용해 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면은 2시간 반 정도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가 그냥 내려놨는데, 2시간 반 정도 이상 닌자로 녹화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얘가 다운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녹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녀석을 끌어내립시다. 요 세팅은 잠깐 촬영하려고 해놓은 건데, 이 탑핸들이 부러질까봐 마이크를 못 걸겠어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무게가 쏠리는데, 특히 이 FX30, FX3에 들어가는 탑핸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큰 문제 없는데 부러질 것 같아. 거기다 부러지면 이 탑핸들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MI 슈라 그러잖아요. 여기 슈까지 날아갈까봐 이건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는 스몰 리그에서 나온 가장 저렴한 플레이트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싸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조가 간단한 만큼 신뢰가 가고 고장날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장나면 다시 사면 되고. 사실 이거보다 비싼 것들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스몰 리그는 그냥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오케이. 요거 위에다가 맨프로토 플레이트용 퀵 마운트를 이렇게 장착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카 스위스 마운트를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알카 스위스 마운트가 요 GV-E1 케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조이면 달라붙게 됩니다. 요 퀵 마운트는 마킨스에서 예전에 구입했던 제품이고, 뭐 지금 뒤져보면 여기저기서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킨스가 비싼 만큼 제값을 해줘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퀵 마운트는 찾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요걸 구입하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나사선에다가 직접 체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물건은 여기에 전원을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뭐 8.4V가 나오고 12V가 나오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였는데, 이건 멍텅구리예요. 그냥 아무 기능도 없고 이 배터리를 여기에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딸깍 하면은 딱 고정해 주는 그런 기능만 있어요. 그리고는 15mm 로드가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조여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세트에는 여기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여기 30cm거든요 아무리 조금 해도 30cm 이상은 돼야 되니까 오늘은 되도록 작게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고요. 이 녀석을 뒤에 보면은 구멍이 여러 군데 나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 플레이트도 뒤에 보면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붙였는데 볼트 두 개로 고정했습니다. 어지간하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볼트 꼭 두 개 이상으로 고정을 하셔야 촬영하면서 얘가 움직이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남았죠. 얘는 어디다 쓸 거냐면은 10cm짜리 로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히 꽂아 줍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이 밑에 붙어 있던 이 로드 클램프가 있죠. 얘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줘요. 대충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베이스 플레이트랑 로드 클램프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놓으면 높이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삼각대에 붙이기 위한 이 플레이트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이 길이로. 예전에는 이 뒤에 가서 붙었었거든요. 삼각대 플레이트가 뒤에 가서 붙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렌즈라든가 아니면 이 앞쪽으로 모니터라든가 무거운 걸 장착하게 되면은 이 리그 전체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삼각대 베이스가 이 뒤에 와서 딱 붙어 가지고 이 무게 중심으로 고정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군데 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쭉 당긴 상태로 고정을 하게 되면은 무게 중심에 맞춰 가지고 삼각대에다가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연 다음에 다시 꽂아 주는 거죠. 안 열고 꽂으면 이 뒤에 배터리 플레이트가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위에다가 닌자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닌자를 붙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보레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탑핸들을 연결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 붙이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가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긴 매직암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매직암의 장점은 카메라가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으면 모니터가 뒤로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보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모니터를 뒤로 꺾었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직암을 써 보니까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꼽아 놓고 뒤로 꺾어 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서 촬영할 때, 그래서 이 녀석을 요즘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내려 가지고 일단 가장 낮은 형태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는 요거 간단하게 요 녀석을 써 봅시다. 자, 요게 오늘 만들 장비의 실루엣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는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케이블 연결은 끝났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이 케이블을 되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야 촬영할 때 걸치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 타일을 즐겨 사용해요. 요거는 두께가 3mm, 길이가 15cm 짜리인데 요거 하나에 10원이에요. 소매 가격이. 요걸 더 큰 봉다리로 사면 더 저렴한데 저는 요 100개들이가 괜찮더라고요. 요게 1,000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그 촬영이 끝날 때까지는 세팅이 풀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촬영에 대략 제가 요거 한 5개 쓰면 50원인 거죠. 50원이면 경제적인 거죠. 케이블 정리할 때 쓰는 그 고무줄이 하나에 3,500원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건 요거 한 35번 써야 나오는 금액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차라리 이 10원짜리 케이블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케이블 타일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케이블 타일을 처음 쓸 때 검정색으로 이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검정색으로 쓰니까 나중에 케이블 타일을 풀러내야 될 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흰색 써보고, 흰색도 잘 보이는 면에서는 괜찮았었는데 그런데 노란색을 쓰니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4개 꽂았고 5개
오늘은 딱 50원어치만 꽂아가지고 케이블을 이렇게 싹싹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1000원짜리 니퍼로 톡톡 잘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리까지 다 끝났고요. 무게 중심을 보면은 대략 요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 조여가지고, 자, 무게 중심을 맞추면 촬영을 이렇게 하다가 움직였다가 손을 딱 대면 카메라가 그대로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하시면 되고, 화면이 나오는 게 대충 보이시죠? 이 상태로 촬영하게 되면은 요 배터리로는 3시간 정도, 요거 같은 경우에 4시간 반 정도 요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쉴 때 카메라하고 다 꺼 두시고 이걸 뽑아 가지고 PD가 나오는 배터리를 여기다 꽂아 놓으면 65W로 얘를 충전할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뭐 배터리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바에는 10,000mAh나 뭐 20,000mAh짜리 PD 충전 나오는 배터리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전에 그렇게 썼었어요. 요거 뭐냐면 스마트폰 거는 그 홀더거든요. 그걸 이 뒤에 달아 가지고 그 20,000mAh짜리 배터리 꽂아 가지고 요 카메라에만 달아서 전원을 공급해서 쓰고 그랬었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만. 클라이언트가 그거 보는데 그 표정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전문 장비로 활용을 하니까 뭐 그런 일 없고, 야, 이거 클라이언트의 존재가 항상 제일 큰 것 같아요. 손님이 보고 표정이 구겨지면 촬영하는 입장에서 참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수!